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남성들이 자신을 가장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남편이라는 신분으로 자신을 거대한 칼날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맡았지만 이를 특권으로 오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한 여성으로 남편과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시댁과의 관계가 부조화스러운 것을 의문하실 수도 있겠죠. 시댁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결혼으로 시작한 삶을 살아가면서 시댁과의 연결을 끊고 혼자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우리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들께 이제는 2년 뒤에 결혼을 한다고 했던 그 선을 긋고 나왔습니다. 착하고 순한 우리 남편이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은 그날 나는 처음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행동을 하셨었거든요.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여러분도 우리 부부가 왜 시댁과의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빈손으로 인사를 하러 갔던 그날, 전에 인사 온 여자애는 파리바리를 들고 왔었는데 그 이유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던 그날, 당일에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당사자인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들은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설마 제가 빈손으로 간 것일까 생각하며 과일 바구니와 시아버지가 드실 좋은 양주도 함께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말씨로 이야기했어요. 자기 성에 안 찬다는 걸 저런 거지 발사기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래서 올지 말지 고민했던 것인데 그래도 슬기가 가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던 거였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네요. 왜냐하면 학력도 물어보고 부모님 직업도 백슬래시 쌓인 애드민으로 뭐라고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봐야 할지 몰라요. 대신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순종순둥. 그렇게 순하던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고 자기 부모님께 제게 대해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시부모와 시고모는 날 환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어요. 제게 어떻게 얘기했길래 집에 어르신들이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렇게 말씀해야 하나 싶은데 마치 막장 드라마 주인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쑥스러워요. 남편을 회사에서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에서 말이에요. 그렇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그릇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정신 좀 차려, 이 녀석아. 어쨌든 너는 내가 좋아하는 영국인이나 미국인이오. 거기서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아버지 회사에서 1년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보고 해외에 나가서 살 돈을 스스로 모아봐. 동갑내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봐야 해. 어쨌든 너는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봐야 해. 이 놈의. 기집애야 알았어. 이번에는 내 엄마한테 칭얼거려도 아무 소용없을 거야. 그런 건 알겠지? 엄마한테도 너한테 단단히 화났어. 이야 아이야, 알아들어.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이제서야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살지 않았어. 부모님 덕에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보고 대학 졸업까지 편안하게 살았어. 꿈도 있었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대학 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서 가보니 노는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만 물론 술이라도 자주 마시고 다녔어. 돌이켜 생각하면 부모님이 날 호적에서 팔지 않아도 너무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 졸업하고 나서도 그저 노는 게 좋고 취직하기를.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만 했었죠. 제가 정말 순수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요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장 취업으로 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아버지라고 말하면 곧바로 해고당할 겁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제 남편을 만나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 같다고 했었어요.
그것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버전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 회사 사장의 딸과 직원의 만남이 현실적인 이야기로 전개됐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예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래저래 놀기만 하는 저를 보다 못한 부모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당시에 제가 해외에 꽂혀 있었던 터라 아버지 회사에서 1년간 성실하게 버티고 일을 해내며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것 하나만 생각한 채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물론 저도 불편하기도 했고 아버지도 굳이 사장의 딸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그냥 숨기고 입사했어요. 위에 규칙을 정한 채 말입니다. 슬기 씨, 그것은 제가 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슬기 씨, 좀 쉬세요. 일할 때는 집중해서 하는 게 시간도 더 효율적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슬기 씨. 입사한 뒤 만난 남편 누군가였죠. 제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던 저였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제게 말을 걸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해외에 관한 생각을 접게 되었어요.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자기 꿈을 쫓는 그 사람의 영향으로 저도 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빠와 약속했던 1년을 꼬박 한 달 남기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밝혔어요. 그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사장의 딸인 줄 알고 돈만 보고 나를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우물쭈물하던 차에 말을 해보니 달라질 건 뭐가 있나? 달라지거나 변하는 게 없다고 말이야. 자기는 자기 카페를 가지는 게 꿈이라며 그래서 바리스타 학원에도 등록했다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나는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배워서 내 사업차를 갚는 게 꿈이었거든. 자기가 사장 딸이라고 해도 우리 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우리 꿈이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대로야. 내 말이 맞죠? 제 남편은 정말 멋있어요. 제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에 남편은 환하게 웃어주며 달라질 게 없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더욱 강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 결혼할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확신의 말입니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좋아하셨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의 경우 회사에서 남편을 직원으로 봐왔기에 그 사람이 가진 성실함과 친절함, 그리고 인성에 대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연애도 결심하고 결혼을 하기로 한 후에도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모든 게 순조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시댁에 받아들여진 것 같죠. 갔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뚝, 땅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처음 본 예정 며느리에게 가지고 온 건 이게 다냐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나요? 제가 시댁에 인사하러 갔던 날 듣고 보고 겪은 것은 저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봐, 거기 창문 좀 열어봐. 아유, 아무리 겨울이라도 그렇지. 음식을 할 때는 환기 좀 시키면서 해야 할 것 아니야? 음아가 참, 집에 귀한 손님까지 왔는데 저렇게 센스가 없나 몰라요. 음식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러세요. 어디 창문이에요? 어느 쪽 창문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 말투가 세상에 너무 별로였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아버지나 어머니는 제게 대해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는 거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조심하는 정도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왜 남편이 명절에도 자신의 집에 잘 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슬기가 사온 건데 지금 식사하시면서 한 잔 드실래요? 그러면 안 먹냐? 사람이 선물이라고 들고 왔으면 그 자리에서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아이고. 저거는 눈치도 없고 굼뜨고. 아유, 우리 며느리가 결혼해서 속 썩은 건 아닐까? 내가 걱정되네. 저놈은 저거를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까. 세월아,
내워라 굶어 가지고서는 저거 봐봐. 저 놈아 살아남이 왜 그렇게 풀이 죽은 것처럼 있냐? 현우야, 원래 저렇지. 현우야, 엄마한테 가서 잔 좀 내달라고 해라. 아니 그나저나 우리 조카 며느리는 저 녀석이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할까? 생각으로 여기 온 거야? 현우, 난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현우가 결혼할 때 뭐 선물할 수 있는 집안도 아닌데 다른 남자랑 만날 생각은 없었어. 웃음 오빠, 뭘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 나이 먹어서 입 나불거리는 건 그런 만큼 주체적인 건 없어. 너 고모라는 게 아니라 그게 뭐지? 그나저나 나도 궁금한데 저 녀석 저거 사내놈이 대창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야. 뭐가 그렇게 좋았나 모르겠어. 그런 식이었어요. 아니, 보통 가족들이라면 내 자식이나 조카에 대해 칭찬하고 좋은 소리를 해주잖아. 당신이 더 이상 나를 보살펴주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처벌하느라 고생했어요. 게다가 처음 뵌 날부터 그들의 자식을 폄하하는 말을 했는지 알아요? 그것이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인지 모르는 건지 마음이 찡했어요. 현우 씨는 집에서의 능력을 숨기려고 했던 건가 봐요. 고모님, 왜 다른 남자를 만나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현아 씨만큼 좋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현우 씨가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르세요. 아버님, 현우 씨가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주어만 좀 더 같이 말씀해 주시면 다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창문을 열라고 하실 때 어느 쪽 창문을 열려고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말라는 속담대로 저는 하하 웃으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한 그 사람의 가족들이 저렇게나 아무렇지 않게 비방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있을 때 제가 너무 버릇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훈계를 시작하셨어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끼어들면 실례인 거 아닐까요? 안 돼, 안 그래도 그렇게 집에서 하나의 그릇을 주신 거야? 엄마, 뭐가 엄마야? 아무리 하시고 되겠다고 인사하러 온 거라고 해도 이런 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어야 해. 잔소리하고 꾸지람하는 것도 모두 사랑으로 하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하고 싶다고 해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막 끼어들지 말아야 해. 아이고, 됐어. 됐어. 그만 얘기해. 기분이 좋은 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됐어. 우리 며느리라는 말도 반갑지? 저는 그때부터 이미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그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 때문에 이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의 부모가 하는 모욕적인 말을 막아내느라 남편도 지쳐 보였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내가 무엇을 먹는지도 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혹인지 일단 잘 해결한 후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당시에 나가 있었다면 남편과 시부모 사이가 이렇게 될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럴 관계였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흘러 시댁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모두의 관계가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관찰하니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뭐죠? 앞접시가 없네요. 시아버지는 부엌에 들어가면 항상 가만두지 않는다는 협박을 받았던 것인지 부엌 근처에서는 항상 계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씬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입으로만 다 채웠다. 휴고모 역시 자기 오빠 옆에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기 입에 음식을 넣고 바쁘게 돌아다녔다. 그 집에서 분주한 건 시어머니 혼자였다. 우리 남편이 일어나서 도와주려고 해도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막아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무시하면서도 아들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건 싫어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여겼는지 그 여자는 다시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며 그런 것마다 깨부시겠는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설거지 한번 해볼래? 어머 어머, 오빠, 아직 정식으로 식사를 서빙한 것도 아닌데 다른 집에서 노력되는 것이란 말을 하며 딸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카나 며느리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말고 대신 시어머니와 얘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오르케 언니가 성격이 어떤지 알아보고 서서히 말을 걸어보세요. 아직도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면 기분이 상할 정도로 어때요? 아들이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도 웃으면서 설거지를 시키라고 했어요. 그 순간의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누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뭔가를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끼어든 쉬거모. 역시 피장파장이었어요. 일단 결혼한 게 아니니 설거지는 하지 말고 그냥 시어머니 옆에 가서 말벗이라도 하고 와라고 하는데 그 집안에서 멀쩡한 건 내가 만나는 남자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어른들이 하는 태도에 기분이 상했는지 일어서서 부엌으로 가려는 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갈게.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가서 어머님 옆에 있을게. 나도 그게 더 편해. 제가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아들이 민망할 것 같아서요. 막말해야만 하는 아버지는 부엌에 가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할지 순간 아찔했다. 부엌에 갔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그러자 시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도와줄게요 하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좋다고 하며 식탁 위에 놓인 포터기를 가져오라고 했다. 갑자기 설거지를 하던 중 왜 포터기를 찾냐는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서둘러 포터기를 가져다 드렸다. 뜨거운 물이 가득한 포터기를 받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술술해서 여기서 좀 풀어줄래? 기름때가 있어서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고. 하거든 온수를 틀어서 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요. 계속 포트로 하신 거예요. 제가 옷으로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온수기로 틀어서 그냥 설거지하면 될 것을 굳이 불편하게 포트 위로 물을 데워서 쓰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온수로 하면 온도가 포트만큼 뜨겁지 않아서 포트를 쓰시는 것이 편한데 그래도 온수로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온수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부엌에는 온수가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온수가 안 나올 수 있나 싶었어요. 아, 진짜 엄마, 그냥 온수 나오게 푸세요. 풀어서 쓰라니까 얼렐레야. 냉수로 설거지한다고 손이 안 얼어야지, 인마. 아이고, 그거 저거 귀엽고 온수를 푸는군요. 아유, 돈이 아깝다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언니, 아들이랑 예비며느리 온도계를 썼는데 온수 푸네요. 웃음 그러게 오빠가 끌 거라 해야지. 내가 진작부터 얘기했잖아. 옳게 언니, 설거지할 때 손이 시리니까 그냥 온수로 풀어두라고. 하루에 밥도 까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설거지한다고 돈이 얼마나 나온다고. 아무튼 오빠, 며느리가 왔을 때도 이럴 거야. 그렇죠? 며느리는 그래도 따뜻한 물에 설거지하게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았나요? 경악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왜 그럴까 싶어 속으로 분개하고 화를 냈지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보일러가 있으면 온수가 나오도록 하는 수도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보일러를 켜면 온수는 나오지만 찬물은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 가부장적으로 극을 달리고 있던 시아버지는 그렇게나 온수를 잠그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내부에는 온수기를 달아두고 씻을 때만 쓰고 겨울에는 보일러 난방을 잘 안 한답니다. 어쩌다 거실에 전기장판이 크게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남편이 왜 그렇게 화를 내며 성큼성큼 보일러실로 들어간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제가 며느리가 될 사람 앞에서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나 시고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물만 넣으라고 했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온수를 켰느냐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있을 터이니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니까 내가 미리 말했으면 우리 집에 올 때는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그냥 놔두세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현우, 온수 풀지 말아 주세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당신의 기분이 상해서 민망함에 대한 화를 저에게 토해냈어요. 불덩이가 저에게 튀었죠. 설거지 소동이 한참 지난 후에야 모두가 거실에 앉을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고모가 이미 많이 없어진 과일 몇 조각을 깨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과일이랑 양주 말고는 다른 건 없나요? 이거는 거의 빈손으로 인사하는 것과 다름없지. 현우야, 너희의 미장인 창모를 보러 갈 때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니? 슬기는 어떻게 빈손으로 인사를 하나 어떤 방식이야? 내가 어차피 어른이니까 편하게 말해도 괜찮아. 난 계속해서 차에서 가져올 것도 없고, 다음에 조금 더 챙겨올 생각도 없고, 이런 인사는 좀 아니잖아. 우리 집을 너무 쉽게 보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아가씨. 예전에 기억이 나죠? 현우야, 대학교 때 잠깐 눈 돌린 적 있단 거 기억 안 나? 그 애는 그래도 파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이렇게. 직장 다니는 아가씨가 놀라운 선물로 과일과 술 한 병만을 들고 왔어요. 이게 다였어. 그러게, 올케 언니 말대로 조금 그렇군요. 그때의 그 친구는 현우와 같이 대학 다닐 당시의 친구였는데 애들이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 조카 며느리가 통이 좀 작다고 느끼네요. 우리 현우와 결혼해서 살려면 통을 조금 크게 키워야겠군요. 우리 집 장손이랑 결혼하는 것인데 여자가 집안이라고 손을 잡으면서 집안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시어머니와 시고모, 시아버지가 제가 가져온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남편이 분노해요. 아이고, 그럼 미친 짓 하지 말걸. 우리가 서둘러 이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결혼했어야 했지. 어쩌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봐야겠다. 어머나, 깜짝이야. 인마,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머머, 조금만 제어해. 알아들었어? 적당히 좀 내 인생을 망쳐놓고 또 뭘 망치려 해? 다들 좀 알아서 조절 좀 해야 돼. 내가 무슨 집사라고 했어? 아니면 좋은 부모 역할을 바랐었어? 아니잖아. 그럼 그렇게 내 인생을 망치려 하면서 왜 그러는 거야? 왜 다들 안달이나 안단데? 그러냐고 왜 그런지 저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이 극도로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시누이에게 구시렁거리며 한 말, 이러면 그냥 이전에 애랑 결혼하게 했지라는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앞에 놓인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들 좀 적당히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남편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물론 그건 저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알아서 결혼하면 된다고 했던 이야기, 나는 더욱 가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미쳤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지금 너랑 결혼하겠다고 온 사람 앞에 두고 그 얘기를 왜 꺼내려고 하는 거야? 응, 슬기가 그걸 모를까 봐 내가 진작에 다 이야기했었어. 나는 왜 슬기한테 인사 같은 거 하러 가지 않아도 되니? 그냥 우리 둘이 알아서 결혼하자고 했었는데 왜 그랬어? 너희.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이야말로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은 누군데? 우리한테 당연히 내가 결혼할 사람을 보여주고 인사하는 것이 맞는 것?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하려고 들었다.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군. 오죽하면 왜 내가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하려고 했을까? 아버지도 정말 그러지 않는다고요. 한평생을 몇 푼의 돈에 불과하다며 엄마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주로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불쌍해서 안 썼다는 마음도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니 솔직히 말해서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이를 고백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순간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가 점심시간이었고 그 사람이 나를 잘 보이게 하겠다며 성을 바리바리 쓰고 왔는데 엄마와 고모, 아버지에게도 선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 보고 나니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더라? 혼수집을 해올 수 있겠느냐고 그게 말해야 될 것 같은 것이라 생각해서 그 말을 했어. 정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었거든. 그래서 걔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들이 한 달 내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그 놈의 혼수 가지고 사람을 들들 볶다 보니 결국 나는 파혼당하게 됐어. 그 집안이 근본 없는 집이라 그 정도도 못하는 거라고 했었어. 하지만 우리는 근본이 있어. 가지고 슬게 오늘 왔는데 얘한테 해온 게 이것뿐이냐며 설거지 좀 하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그런 소리를 살면서 인생을 망치고 싶어서 하는 거냐고. 남편이 발작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거센 뺨을 맞아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노려보며 눈에서 불이 나오는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인생 좀 제발 망가뜨리지 마. 부부가 함께 있는 집에서 서먹일 거라면서 거들고 있었다는 게 알 것 같아. 내 앞글자까지 막아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한 말인 줄 알겠는데 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어.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가족으로 지내자는 건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남편은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맡아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단계로, 시아버지는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안에 남아있던 돈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성인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닌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화가 났어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시켜놓고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에게 혼수를 더해오라며 결혼을 파토내고서 가져왔다고 했어요. 이제야 자리를 잡은 아들이 다시 한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도 그 전과 똑같이 모를 사람이 왔네. 언급하며 따지고 들다니 더군다나 사람들이 정말 이들이 부모로서 적합한지 의심되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염치도 없었죠. 오히려 양심이 없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내가 좀 제대로 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냐고 여자를 만나더라도 너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여자를 만나든가 어떻게 된 거지? 자기끼리 만나려고 하는 게 너랑 똑같은 여자를 만나면 니들이 결혼해서 살 때 형편이 나아지겠냐고. 아, 그게 그렇게 답답하구나. 걱정하지 마. 결혼했더라도 내가 밥을 굶는 일이 있어도 엄마와 아빠에게 도와달라는 소리를 할 생각은 없었어. 제발, 엄마, 아빠야, 나한테 도와달라고 연락하지 마. 그리고 슬기가 왜 나와 끼리끼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슬기, 나한테 과분해. 슬기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됐길래 슬기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나 같은 놈을 괜찮다고 잘 지내라고 하는 건데 엄마와 아빠가 슬기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네. 내가 엄마와 아빠한테 슬기가 우리 회사 사장님의 딸이라고 말을 안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슬기에게 막대한 건 있었네. 왜 이제 도와주려 할까? 얘기를 듣니까 또 쓰레기가 다르게 보이죠. 그렇겠죠. 안 그럼 내 엄마 아빠가 아닌 거잖아. 내가 틀리는 건가 하고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시부모와 시고모들에게 제가 회사 사장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자마자 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해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말이에요. 정말 싫었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자존심도 없는 건가요? 참 대단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컸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은 경멸스런 표정을 짓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만 됐으니까 그냥 서로 간섭도 하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고 그냥 서로 없는 사람이 될까 생각해요. 그게 나에게 좋을 것 같아. 결혼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생각이었고 그러니 결혼식 때는 오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해. 더 이상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나 자신을 무서워해서 이젠 진짜 그만하자. 그만해. 그렇게 남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으려고 했어요. 데리고 밖으로 나오자 한참을 울던 남편에게 제가 그냥 곁에 있을 뿐이라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지극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죠. 결국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남편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결혼식에는 부모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정 내간의 입장은 다른 편이었어요. 남편은 결혼식이 우리끼리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죠. 결혼식이 정말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어요.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아요. 자네가 살아온 동안 느꼈을 만한 것들을 감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천류는 그렇게 함부로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두 분이 낳고 기른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하는 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죠. 결혼식에 오실 때 입으실 수 있도록 이것저것 도와드려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의 뜻대로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친정 아버지는 그래도 나중을 생각해서 자신을 결혼식에 모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른 것은 떠나서 나중에 남편이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착하고 여린 심성을 가진 우리 남편은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 뒤에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 결혼식에 부모님을 왜 모시지 않았을까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결혼식까지만 부모님을 보기로 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용기를 내어야 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던 우리 두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날이었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양가 어른들 역시 혼조상이라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양가 어른들께 인사하는 순서에서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미 귀에 걸릴 정도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남편은 입가에 미소만 살짝 짓고 있었죠. 전혀 기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불안한 정도였어요. 그 불안함은 정확했죠. 아이고, 상견례를 못 타가지고서는 저희가 결혼식 당일에야 뵙게 되었네요. 어떻게 따님을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셨는지요. 이제 한 가족이 된 것만 같은데 우리 자주 만나야겠어요. 꼭 애들이 있어야죠. 보러 가야겠어요. 우리끼리 만나보면 좋겠네요. 웃음 그나저나 우리 아들 녀석이 대단한 게 있나요? 것이 아닌데도 이러한 것들을 가졌다니 정말 이렇게 속상하고 시끄럽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목이 없습니다. 웃음 역시 시어머니는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라듯 우리 부모님께 하하호호하며 거리낌 없이 웃으면서 당신의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공장 담당자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묻고 있었죠. 그들도 우리 아버지 사업에 발벗고 뛰려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아들의 결혼식을 맞아도 결코 제 아들을 용납하지 않기를 고집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 친정 부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표정도 좋지 않았다. 특히 우리 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대화할 때 손님들은 다 나가고 가족들만 남아 마무리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헐뜯는데 노련한 아버지에게 힘찬 일격을 날린 거예요. 아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슬기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우, 저 녀석을 다시 반품하진 않습니다. 그 녀석은 어릴 적부터 무뚝뚝하고 고집센 데서 우리도 여관에 있던 때 불편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자란 녀석을 감싸주는 사람 나트를 만나게 된 것은 다행이죠. 이 서방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왜 그렇게 어렵다고 했을까요?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서방이 부모님께 결혼식을 오시라고 하자고 했을 때, 그게 힘들다고 찾아왔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무라고 했는데, 그게 참으로 미안해집니다. 그게 바로 이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사돈이란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그 아이가 사돈한테 가서 우리를 안 부르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이래서 아들을 너무 키워도 소용이 없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런 말을 한 것 같네요.
그런 소리는 오히려 이 서방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를 향해 아들을 낮추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잃어버린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자식에게는 부모 외에는 없는 것인데 너무 강하게 밀어내지 말아주세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한없이 의지할 수 있는 온정이겠지요. 언덕이 가시밭일지라도 자식은 찾아올 거예요. 우스마 친정 아빠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열심히 말다가 멈추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고 저렇고 주저리주저리 말하다가 가버렸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신혼여행을 떠날 저희 부부를 한 명씩 꼭 안아주셨어요. 남편은 우리 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흘렸고 지금도 친정 아빠랑 그날 온 것 가지고 온 가족에게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후 신혼 초에는 몇 차례 시댁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인사를 하러 와야 하는 것 아니냐, 싹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는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자기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응, 어쩌면 이렇게 발길을 뚝 끊을 수가 있니? 응, 내 남편이 그러면 내가 나서서 여보, 그래도 부모님인데 가야죠. 이렇게 말을 해서 끌고 오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똑같이 좋다고 따라서 오러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찾아왔어요. 주소를 알아온 방법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주말 아침 누군가 문을 계속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사를 하고 싶어서 돈을 보태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온 걸 엄마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돈을 얘기하러 올 거였으면서 빈손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인가 싶었죠. 그때 나는 더 이상 엄마와 아빠에게 더 이상 뭘 해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 뻔뻔하다.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기 싫어해요.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계속 자식 모습을 하겠다고 하세요. 내가 다 내주었는데 이제는 그만해 주세요. 돌아가세요.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입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를 연극하게 하나요? 한마당에 경찰을 못 불러올 것 같아 나가요. 정말 차가워도 무섭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욕을 내뱉으며 물러났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 부부한테 시댁에서 아무 연락도 걸어오지 않고 있어요. 사촌들에게 듣기로는 부모들이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욕하고 다니는 듯합니다. 천륜을 저버린 못된 놈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말하든 말거든 대응할 가치도 없는 일이기에 저희 부부는 무시하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연애 시절 둘이 함께 꿈꾸던 것도 이루었습니다. 저는 어엿한 카페 사장이 되었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내일 모레가 되면 남편의 생일인데 괜히 더 안쓰러워져서 이렇게 글을 적어봤어요. 우리 남편 생일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겠어요. 우울한 기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